편하게 말씀 나누시죠. 네. 즐겁고 행복한 인터뷰에. 가장 아쉬웠던 건 역시 우리나라 저널리즘의 한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황우석 사태죠. 그 중심에 제가 있었고, 황 박사는 제가 의학적 기자할 때는 딱 한 번 만났어요. 그래서 참 소탈한 분이구나. 우연히 신문사에 이렇게 뚜벅뚜벅 들어왔더니 오후에 저희 편집국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홍해걸 씨, 이거 알아? 하면서 보여주는데 딱 보니까 정말 눈이 튀어나올 만한 업적이에요. 인간 난자를 이용한 최초의 배아복제 성공입니다. 그냥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그 논문이 딱 영어로 이렇게 텍스트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중앙일보 위층에 일본의 통신사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주의 특파원이 그 논문을 들고 우리 국장한테 찾아온 거예요. 야, 너네 한국에 이 황우석이라는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업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 하고 물어보러 데려온 거예요. 이게 엠바고가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문도 다 알고 있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물어보려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우리 국장도 대단하지 않아요. 시치미를 뚝 떼고 자기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자료만 확보하고 그리고 갖고 있다가 저를 불러서 준 거예요. 과거의 의학은 마이너스의 의학이에요. 뭐 암세포가 있다, 병든 조직이 있다. 그러면 약물이나 수술로 그걸 제거하고 없애는 건 가능해요. 근데 병든 것 대신 정상세포를 넣어주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뭐 장기식 이외에는. 근데 이제 사람 난자를 이용해서 나하고 똑같은 거부 반응이 없는 배아줄기 세포를 만들면, 간이면 간, 뼈면 뼈, 혈액이면 혈, 뇌면 뇌, 내가 원하는 줄기세포로 마음껏 배양을 해서 집어넣어주면 병든 세포를 대신하는 이른바 그 플러스 의학이 가능한 신기원이 열린 거니까 눈 튀어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거의 윤전기를 세우다시피 해서 담배 빡 뽑히면서 뭐 두세나 피면서 막 친 거예요. 일면 톱을 한 명 가득히. 얼마나 저 아드레날린이 막 나올 상황이니까 정말 기자라면 평생 한번 써볼까 말까 특종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냥.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신문사 난리가 나고 모든 방송국에서 그냥 제가 쓴 기사를 다 받은 거예요. 기자로서 뭐 엄청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뿌듯했는데, 근데 이제 바로 다음날부터 이제 제가 이른바 그 후폭풍에 시달린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 황우석 교수는 어디 계셨냐면, 미국 시애틀에 이거를 발표하기 위한 자리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왜 엠바고를 우리나라 언론에도 안 걸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제가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안 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비난하느냐면, 우리나라의 다른 언론사는 다 알고 있는데 홍해걸이 저 녀석이 혼자 특종하려고 신사협정을 깼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만일 황 박사님이 그때 해외의 다른 유수 언론에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언론사에도 엠바고를 설정을 했더라면 제가 어떻게 감히 그걸 깨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관행처럼 발표성 과학기사에 대해서는 학술 논문에 게재되기 전에 우리나라 언론에 먼저 기사로 발표하는 게 하나의 관행이었습니다. 그게 사실 잘못된 관행이지만 제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나 해서 이제는 논문에 나오기 전에 기사는 안 쓴다. 그 다음 모든 언론들이 이제 저를 공격을 한 거죠. 두 가지 그 심리가 다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제 물 먹은 것에 대한 속상함. 왜냐면 뭐 조선일보를 비롯한 다른 언론은 몰랐어요, 전혀. 또 하나는 이제 어쨌거나 제가 그 황우석이라는 과학자에게 민폐를 준 건 맞으니까 아무리 관행이라도 어마어마한 그 융단 폭격에 시달렸어요. 지금 학회장에 있는 황우석 교수가 엄청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래갖고 그걸 보고 이제 그 당시에 제 초등학교 다니는 제 아들들이 깜짝 놀라고, 아빠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또 이제 학교 가면 수근거리고, 홍해걸이라는 뭐 기자가 네 아빠네, 뭐 이런 그 수근거림에 시달리고, 저도 이제 뭐 방송 뭐 다 잘리고, 어쨌거나 이거를 수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까지 날아갔다니까요. 사실은 뭐 제가 가니까 떨떠름하죠. 근데 그래도 고맙게도 그 황 박사가 저를 호텔방으로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쓱싹 빌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하게 됐다. 근데 황우석 박사가 그 당시에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자기도 당신 때문에 피해를 받은 건 맞는데 그 너의 입장도 이해를 한다. 기자였다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다. 당신이 이 일을 한 것을 내 입으로 절대 언급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고맙게도 지금 인터뷰를 하는 이 순간까지도 그걸 갖고 저를 비난하거나 누구 기자에게 뭐 싫은 소리 하거나 볼멘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어려울 때 친구냐 적이냐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제가 억울했던 건 뭐냐면 엠바고를 낀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걸 갖고 저를 징계를 하겠다는 거. 저는 억울하잖아요. 그래 동료 기자들에게 야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건 내 잘못, 그건 내가 낀 건 아니지 않냐 했는데 아무도 제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하고 친했다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야속하게 다 엠바고 깼다고 다 사인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속이 상했죠. 그런데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그 두 군데예요. 오마이뉴스하고 뷰스앤뉴스라는 신문사예요. 뷰스앤뉴스라는 신문사의 박태견 국장님이 고맙게도 제 글을 받아주시더라고요. 억울하면 나 한번 써버려서 제가 썼어요. 좀 화가 나서. 근데 이제 제가 좀 흥분해갖고 뭐라고 썼냐면 흥분해갖고 아니 특정한 기자는 잘못이고 물 먹은 기자는 자랑이냐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이제 동료 기자들이 또 이해는 해요. 또 그걸 보고 또 화가 난 거야. 징계를 풀려고 과학기자클럽에서 너가 사과하면 풀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죄송합니다. 엠바고를 깨고 뭐 등등 뭐 사과했어요. 그랬더니 사과했다고 또 모든 신문사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징계는 풀어줄 줄 알았죠. 근데 웬걸 약속대로 징계를 안 푸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요. 오히려 징계는 징계대로 안 풀고 그래서 저는 뭐 자격정지 뭐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KBS 생로병사의 비율도 이제 아웃된 거예요. 그 당시에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이제 제 지인인데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홍 기자 이럴 때는 네가 막 설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눈이 내릴 때는 한방눈이 내릴 때 그냥 봐줘 조용히. 눈이 내릴 때 그걸 눈을 쓰려고 이리저리 설치고 분탕질만 나고 더 지저분해져. 눈이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슥슥슥 쓸면 더 편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맞아요. 저는 그때 억울한 나머지 여기저기 감정적으로 설치고 다니면서 때릴 때마다 제가 반응을 하니까 이 새끼 왜 그래 하고 더 때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걸 제가 인생을 배운 거죠. 근데 이게 재벌을 개 못 준다고 이번에 뭐 진단키트 사건 때도 2006년도에 제2의 황우석 파동이 생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동생이 전화가 온 거예요. 형 큰일 났어. 지금 인터넷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형 때문에. 뭐야. 봤더니 홍해걸이 또 황우석 엠바고를 깼다라고 난리가 뒤집어진 거예요. 또 세상이. 뭐야 나 아무 일도 없는데. 알고 봤더니 하필 그날 저녁에 중앙일보에 당직하던 외신부 제 후배 기자가 하필 두 번째 황우석 논문을 또 엠바고를 깨고 낸 거예요. 하필 중앙일보에서.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또 오해를 한 거예요. 아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나오니까 홍해걸이 이 새끼가 또 깼구나. 이번 두 번째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은 뭐냐면 이걸 이제 대량으로 할 수 있는 테크닉을 드디어 개발했다. 수십 개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저 아니에요 하고 아무리 날뛰어도 뭐 홍해걸이 아니랐는데요 라고 써주는 언론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마이뉴스에서 저의 억울함을 실어주더라고요. 서명수 그 국장님이 야 홍해걸이 그 억울한 거 아니냐 한번 들어보자. 말은 들어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오마이뉴스에 참 고맙다는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한인물 하고 목소리도 좋고 아닌가요? 별로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서울대 나와서 아무도 안 하는 그 의학 전문 기자를 했잖아요.
순간 나름 주목받으면서 좀 인플루엔셜로 각광받을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게 다 망가진 게 그 당시 황우석 엠바고를 하필 2차례에 걸친 그걸로 제가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망한 거죠. 몇 달 있다가 드디어 그 유명한 PD 수첩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내부제보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핵심은 2가지예요. 첫 번째 나온 건 뭐냐면 난자를 대량으로 채취할 때 생명윤리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다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안 거치고 난자를 막 채취한 게 옳았냐. 그때 이제 제가 백기사로 나서게 된 겁니다. 마음의 빚이 있었으니까 도와줘야겠다. KBS, MBC, SBS, EBS 4개 방송사의 토론 프로에 제가 다 나갔어. 교각사로 하면 안 된다. 이게 황우석 박사가 생명윤리상에 흠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큰 전 세계적인 업적이냐. 이런 흠은 우리가 좀 보듬어야 한다. 만일 문익점이 부뚜껑에 목카씨를 숨겨갖고 들어왔는데 진실을 밝힌다고 얘가 밀수했네요. 밝히는 게 옳으냐. 아이 그런데 웬걸. 또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생명윤리가 문제가 아니야. 연구 자체가 조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줄기세포를 몰래 섞어 심어갖고 가짜로 만든 거라잖아요. 미즈메디브 연구진이 뭐 압박에 시달려갖고. 아이고 나 참. 그래서 제가 신문사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냥 만정이 떨어지는 거야, 만정이. 황우석 그 논란 때 제가 제대로 중심 잡고 진실을 알리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뼈아픈 저의 잘못이고 지금도 저의 숱하게 많은 흑역사 가운데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 그 논란의 중심에서 여론을 제대로 전문가답게 선도하지 못한 거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은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나 독자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